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30일 토요일 이번 주를 마감하는 찐시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의 남자 세러데이 맨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두 번 했네요. 네, 예의 발라야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찐시황은 한 주를 마감하고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또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쫙 보고, 시황은 중요하면 하고요. 뭐 별로 안 중요하면 넘어가고. 근데 종목이 살아있는 코너, 일주일이 찐시황 없으면 안 지나가는 코너. 오늘 보니까 또 휴가 많이 가시더라고요. 휴가지에서도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찐시황 언제 하나 해서 클릭하고 싶은 이 코너. 죄송합니다. 침체였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낮다 보니까 또 까불까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맞춰 사는 하루살이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약간 오버했습니다. 또 시장 재미없으면 또 인상 쓰면서 얘기하겠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봐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단 시장이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양봉이 참 그렇습니다.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올라오고 월봉을 한번 볼까요? 한국 증시의 월봉. 네, 지금 6월 달에 이게 이상한 거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느냐. 근데 좀 6월 달에 참 이상하게 그렇게까지 해놔 놓고 약 한 3분의 1 정도를 돌리면서 7월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한 달 전 이맘쯤에 찐시황 했을 때는 분위기가 다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요. 라고 뭐 이렇게 나왔던 분위기 쪽에서, 물론 저는 지금이라도 팔 건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하셨죠? 네, 주십시오. 욕 계속 잘 받습니다. 근데 팔을 건 팔고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를 될 만한 종목으로 바꿔가자. 이게 제 제 주장이었고, 어차피 지금 고점에서 30%까지 물려서 30-40% 물린 거, 이걸 그대로 둬서 한 폭이 시장 반등 나왔을 때 플러스 10포인트, 그러니까 즉 약 한 20-30% 마이너스대로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서 기회를 잘 잡아서 차라리 저점에서 한 플러스 15%, 20% 올라오는 것들을 잘 타서 차라리 낙폭을 더 빠르게 좁혀가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게 제 의견이었는데, 제 의견이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계좌가 올라오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많이 그 장기 임 대표님 옆에 모시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2,450이 일단 기준점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살짝 예의 있게 돌려놓고, 지금 장기 저항선 근처죠. 이 정도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7월을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예의가 있죠. 진짜 예의 없었다고 하게 되면 저 해외 시장 분위기처럼, 특히 걱정했던 건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곁에 괜히 중국 눈치 보면서 중국 시장 따라가면 어떡하나. 오를 때는 중국 시장 전혀 못 따라갔었죠. 근데 괜히 또 하락할 때는 중국 시장 따라가면 어떡하나. 이게 중국 시장의 요즘 변화지 않습니까? 밀리지는 않고 계속 지진하는데 계속 이런 거. 그러면 저희 만약에 중국 시장 따라갔으면은 지금 2,350대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그래도 힘을 내줬다는 거. 그리고 또 반대로 대만처럼 대만도 마찬가지로 지금 옆으로 횡보하죠. 아무리 지금 대만, 홍콩, 중국, 대만이 다른 중국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중화권 증시의 영향들. 왜냐하면 자금이 다 중화권 쪽이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대만도 물론 덜 빠졌습니다. 지금 대만 시장, 왜 대만을 자주 보느냐면은 대만이 산업 구조가 저희 IT 반도체 쪽과, 물론 반도체 쪽도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 수출 주도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결시켜서 많이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니네는 덜 빠졌으니까 거기서 좀 고생해, 우리 먼저 갈게 라고 하는 한국 증시의 모습을 봐서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괜찮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낮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격의 위치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올라오는 동향이나 특히 바닥을 찍을 때 약간 교과서적으로 찍고 움직이는 거나,
코스닥이 조금 더 낫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피부적으로도 느끼시기를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중소형주에 대한 탄력들이 좀 더 나오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변화 정도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변화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시장 오늘도 부럽네요. 그냥 한번 딱 바닥 잡혔다. 이제 거칠 거 없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미국 시장 부럽네요. 부럽고 오늘도 마감한 미국 시장 보게 되면 또 올랐습니다. 또 1.8%.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수, 목, 금 합치게 되면은 거의 7%, 8%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의 힘이겠죠. FOMC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FOMC 회의 결과, 뭐 자이언트 스텝, 또 연준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솔직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크로한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뭐 맞출 수도 없는 거, 연준도 모르는 거, 연준 의장도 다 틀리는 거. 이거 가지고 뭐 여기서 75pp가 어쩌고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냥 옛날 노래가 생각나지만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 큰 그림은 맞춰간다고 하되,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뭐 연준의 금리 인상 별거 없어라고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금리는 인상됩니다. 물가도 아직 고공행진입니다. 그러면은 부담으로 가야겠죠. 게다가 9월 달부터는 지금 QT의 목표 이제 2배로 올립니다. 그래서 물론 빠르게 이 양적 긴축이 진행된다고 연준 자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 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그거 안 풀고 다시 그냥 상환시켜 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순차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또 혹자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QT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연준이 이거 QT 하려고 하는 거 의도 맞아? 라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만기 안 돌아왔는데 그거 직접 하겠냐? 만기 돌아온 것대로 순차적으로 쭉 한다 그러면은 뭐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표를 좀 잘 보자. 해석을 잘 하자. 근데 지표 잘 본다고 그 사람이 주식 잘하나요? 뭐 오늘 왜 이러죠? 너무 저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지금은 시장 분위기 그렇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어떡하지라고 했던 이만 리스크 아래 공포가 갑자기 책이 이거 뭐 뒤에 보니까 저렇게 해놓고 주식 얘기하게 되면 저 사람 무슨 또 공포 조장하려고 저런 거 아니야? 제 책 아닙니다. 제 책 아니고요. 저는 제가 썼으면 이렇게 안 오죠. 틱의 공포가 온다. 틱 못하면은 주식시장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왔겠죠. 틱돌이가 되자. 뭐 이렇게 쓰면서 그리고 또 저런 공포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귀여운 깜찍한 뭐 이런 거 나왔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8.15 공식적인 또 입장에서 책을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위기의 실체와 다가올 경제 위기 시나리오 저걸 알면 알 수 있으니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상승 올라가는 각도가 생각보다 이제 과거에 하락했던 각도와 조금 이제 거의 비슷하게 상승 각도가 지금 맞춰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동력이 떨어진다. 즉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상승 각도의 동력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상승 각도, 두 번째 상승 각도가 밋밋합니다. 근데 지금 똑같죠,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첫 번째 상승 각도가 딱 생깁니다. 두 번째 상승 각도도 적어도 그만큼과 유사하거나 더 가파르거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춤추던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움직일 때는 오히려 시장의 에너지가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이 상승 각도는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이렇게 된 거 12,500 테스트가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초에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는 8월 달에 뭐 특별히 더 나올 거 없잖아 라는 분위기긴 한데, 근데 또 하나 어제 나왔던 미국 시장의 지표, 물론 빅테크 기업들이 또 랠리를 펼치면서 뭐 테슬라도 또 5%. 그러네요. 근데 PCE 지표 발표됐습니다. PCE 지표 발표됐는데 6.8%. 상당히 또 최근에 못 보던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시장이 이걸 발표하고 나서, 미국 시장이 발표하고 나서는 그냥 그래? 근데 뭐 쭉 달리는 이런 사사사사사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게 6월달 PCE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은 피크 아웃, 그러니까 물가 모든 게 정점을 지났을 거고 7월달부터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응한 게 6월달 지표 애써 지금 괜찮아, 우리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이런데 뭐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게
지금의 분위기다라고 생각되는데 분위기 한번 잡혀서 좋을 땐 다 좋은 것만 봐요. 근데 하지만 지금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러면 와 6월 달이 최고 피크고 7, 8, 9 뚝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우산 중에 경기도 우산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럼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유가 지금 볼까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게 유가 기준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크게 안 밀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WTI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시게 되면은 저 고점에서 아직 크게 안 밀리고 있죠. 한 단계 레벨 다운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차트를 보시면서 대충 이제 이게 개별 기업이다. 이게 바닥을 만들고 턴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닥했다가 그냥 빠지는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진짜 하락할 거였었으면 여기서 그냥 다시 한번 본격적인 또 하락 진행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한번 조정이 나오고 견디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반대로 어떤 현상일까요? 유가가 유가의 자체에 대한 이제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죠. 항상 가격이다 보니까 가격은 뭐든지 P와 Q입니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입니다. 예, Q와 서플라이, Q와이스. 근데 지금 서플라이 쪽은 고정돼 있어요. 여기서 증산 누구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수요라고 하는 Q는 왔다 갔다 하죠. 경기 침체 나오는데 어떡하지? 근데 보니까 피크아웃 찍은 느낌이고 그냥 경기 약간 침체 나오지 않나? 수요 살아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는 상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Q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 수요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심리적인 것도 같이 있다. 그러면 상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정상수? 예, 아닙니다. 김민수입니다. 그래서 상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이거 수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이거는 유가에 따른 이제 변동성을 키운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안 빠지게 되면 저희가 얘기했던 물가 수준이 피크아웃으로 봤는데 또 아니네, 다시 올라가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보다 보니까 곡물 가격도 그렇고 다시 많이 밀리다 보니까 또 비철금속 쪽, 구리 쪽도 마찬가지죠. 많이 밀리다 보니까 다시 살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은 저희가 얘기하는 본격적으로 지금 피크아웃이 됐다라고 해서 마음을 턱 놓을 단계는 아니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잔소리로 한번 했습니다. 네. 항상 그렇죠. 좀 마음을 턱 놓고 있을 때 당하는 게 모든 일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하자라는 쪽에서 일단 서두가 길었습니다. 또 시장 좋으니까 또 말 많아지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시황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또 무슨 종목 또 어떤 섹터 이렇게 쫙 찾아서 또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FOMC 회의 결과 네,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다들 이런 얘기만 할 텐데요, 뭐. 그래서 지금 뭐 예상했던 결과고 금리는 올라가지만 금리도 지금 가장 좋은 거는 금리가 지금 또 시장이 하도 위축됐다 보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줄을 것이다 가지고 또 환호를 해요. 올라가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금리는 인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자 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에 못지않게 QT도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애써 외면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75bp도 견뎠는데 25bp 오른다고 꿈쩍이나 하겠어? 라고 할 게 약간 사람의 마음을 좀 느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금리는 올라갑니다. 적어도 시장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다가 딱 멈추는 구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일단 다음을 보고 혹시나 이 사이에 우리가 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경기가 좀 위축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요거 지표 보다가 저희는 일단 다시 금리를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이 와야 위험자산이 폭발합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 시장은 뭐 내년 상반기다, 뭐 내년 하반기다, 뭐 예측은 또 설레발은 많이 피죠. 근데 그거는 무시하십시오. 가봐야 합니다. 저희가 항상 예측해서 맞았던 적이 있었으면은 저희 주식 다 떼부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저격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좋을 때 항상 시니컬하게도 생각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경기는 아마 거기서 올 겁니다. 고용이죠.
원래 다른 지표들 많습니다. 뭐 제조업 지표나 소비자 신뢰지수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걸 갖다 채용하는 것보다 딱 나오는 지표 하나, 고용을 가지고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연준 살려주세요. 소비 심리가 엉망이에요. 막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뭐 어때? 근데 고용이 변화가 없이 그냥 유지가 되네 그러면 지금 힘들어도 참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고용의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경기에 대해서 해석을 또 안 할 겁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자는 쪽에서 아직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에너지 가격 이게 하향화가 본격적으로 돼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 유가, 천연가스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지난번에 보니까 천연가스가 올라간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에헤이 저 말도 안 되는 데이터 갖고 얘기를 하시네. 뭐 유가가 천연가스 뭐 오늘 5% 하락했는데 왜 5% 올랐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북미 쪽과 유럽 쪽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쪽은 이제 앞으로 수출 지역, 이쪽은 수입 지역입니다. 근데 수출 지역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났다. 그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수출을 못 하다 보니까 북미 쪽에서는 오히려 내수로 소비에 나갈 게 못 나가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쪽은 빠집니다. 근데 수입 지역은 들어올 게 못 들어오다 보니까 어떡하지 우리 들어올 거 안 들어오는데 큐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폭등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글로벌 LNG 가격이라고 딱 명시된 게 없습니다. 또 런던에서도 따로 쓰고요. 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이 천연가스 가격이 다 다른데 추이력은 뭘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즉 트렌드가 미국 쪽과 유럽 쪽이 어떻게 변하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제 개인적으로는 유럽의 천연가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격이.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가격의 근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미국에서 미국에서 사가세요. 라고 하다 보니 사가세요가 아니겠죠. 니네 러시아에서 못 봤지? 우리 거 사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원활하게 공급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핵심은 유럽의 천연가스가 빠지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WTI랑 유럽의 천연가스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서 에너지 가격의 변화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번 주 가장 또 중요했던 게 그냥 기업 실적의 힘. 네. 지금까지 발표했던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S&P 기업의 72%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딱 요거 봐라라고 생각드는 게 테슬라가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되기 전이죠. 약 한 2, 3주 전쯤에 그런 발표했습니다. 봉쇄했을 때 5월 달에 한 대도 못 팔았다고 중국에서 못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6월 달은 사상 최대로 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로 이만큼 합치게 되면 반은 했겠구나. 그러면 이거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겠네라는 생각이 거기서 들었고 또 두 번째는 애플이 중국의 위축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 다음 달에 보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5월 달 정체된 거를 그냥 6월 달에는 30몇 %가 쫙 올라왔었죠. 그런 거 보고 이 보복 심리가 봉쇄 끝나고 나니까 커졌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팔리는데 갑자기 이제 확 다시 팔리는데 뭘 많이 샀겠느냐? 역시 그동안 아이폰 사고 싶은데 집에서 어떻게 대기하고 있지? 열리자마자 그냥 아이폰 사러 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또 하나 나온 게 애플은 의외 지역에서 또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인도죠. 인도도 이젠 예전에 중국 거 약간 저가 폰들 이런 거 팔리는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는 약간 좀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 옆에 그러니까 다 아이폰 좋아 보여요. 그러면 아이폰? 나마스테! 그러면서 막 사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변화가 나오는 거고. 나중에 만약에 동남아를 비롯해서 인구 많은 국가들이죠. 중동, 북아프리카 이런 쪽까지 신흥국 쪽에서 이제 노렸던 아이폰 판매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애플 제국이 완성됩니다. 애플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는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성을 딱 찾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라고 하면서 저기 멀리서 웃고 계시는 잡스 형님이 이제 그 다음엔 액션 2 실행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을 기반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글라스 그리고 또 아이카는 나올 거예요. 나올 거로 알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면 전기차가 이게 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IT 기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모든 기기를 쫙 펼쳐놓고 생태계의 중심은 iOS라고 하는 거를 딱 맞춰놓은 다음에 여기서 다 다양하게 솔직히 저 애플워치 같은 경우도 저도 그랬습니다. 저거 굳이 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 지금 보면은 혹시 저 갤럭시랑도 호환돼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면 이게 트렌드가 되고 또 연동돼서 이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걸 갖고 싶은데 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스트랩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부터 다 다양하게 나오고 이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다 주변에서 보니까 와치인데 색깔도 되게 이쁘고 또 갔더니 갤럭시 와치는 그냥 색깔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 스트랩도 그렇고 정해져 있는데 와치는 뭐 다양하게 막 나왔다. 그러고 거기다가 친구들이 자랑을 해요. 그런데 야, 또 아직까지도 와치 갖고 싶으면 일단 아이폰 써야 연동되고 이게 딱 하나로 우리 애플 쪽으로 가지 그러면은 흔들리죠. 그리고 거기다 갤럭시 좀 구려 갤럭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서서히 바뀌어가는 과정이 이제 약간 가속도가 붙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애플 뭐라 그러죠? 전시장? 예, 그래서 딱 매장 크게 갖춰놓고 그 무슨 대리점이 아니고 갖춰놓고 한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도 IFC몰에 하나가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거기 꼭 사람들 수 체크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예전에 저희가 리오프닝 했을 때는 거기 진짜 대기표 뽑고 이렇게 줄 서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항상 오후 때 가게 되면 줄 서 있습니다. 한 줄 정도는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 가면은 그래도 좀 조금 한산한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애플의 인기는 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애플 얘기하다가 그래서 결론은 애플 사세요. 네? 예. 애플 저는 이번에도 지난번에 저희 815 머니에도 그런 얘기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여기 가서 이게 많다 보니까 미국 주식 해야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아마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환율이 문제죠. 달러화가 약간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변수도 있겠지만 미국 주식은 지금 올해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한번 밀렸다가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서 또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시장에 한번 또 8월 달 이후에 또 한번 출렁이 나오게 되면 나는 미국 주식 해야 돼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와 아닌 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산의 한 30% 미야.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한국 주식만 하셨죠. 근데 또 미국 주식 어떻게 해 그러면은 자, 임 대표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면 미국 주식에 대한 특강, 미국 주식 코너 저희 이상엽 이사와 한번 또 준비를 해서 그때는 이제 코너가 좀 바뀌겠죠. 미국 쥐쉬황 뭐 이렇게 나가면서 그럴 생각도 있는데 한번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의 포트폴리오, 특히 위험자산 쪽에서도 위험자산을 반영해서 그대로 반영하는 측면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위험자산에 대해서 약간 둔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고 이게 감도가 다르죠. 근데 미국은 거의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땐 안 좋은 거고 좋을 땐 좋은 거고 그대로 똑바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국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감도가 한국은 한 0.6 정도?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반응하고 올라올 때는 그 속도가 그보다 1이 아닌 0.6 정도밖에 안 되면은 얼마나 좀 의심이나 아니면 또 왜곡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매도 얘기하는 날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드리나. 예, 그래서 다음으로 남유럽 중국 리스크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리스크 아래 공포가 온다고 하는 이쪽이네요. 아래 공포가 온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 책 보면 잘 나오실 거고요. 이거는 좀 더 리스크가 구체화됐을 때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국내 증시 자신감을 얼만큼 회복할 것인가? 네,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단서고 관건인데 한국 바닥 찍고 이제 드디어 대차게 오를 준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도 보니까 3,700원 동시효과에 1,000몇백억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쭉 보고 있다가 이제 좀 보고 있다가 요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막판에 이렇게 쭉 사고 그리고 또 선물까지도 전환시키고 하는 모습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장중 패턴을 보게 되면 현물은 매수 기조로 살아 있고요. 선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장중의 개인들은 이거 반등하는데 딱 패턴 보세요. 다 음봉입니다.
음봉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올라가는 거 맞는데 불안하게 지수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개인들을 팔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원하는 싸게 공매도를 청산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근데 급하다. 이거 지금 안 하게 되면은 다음 주 가게 되면 손해 보고 잘못하게 되면 이득 지금까지 한 30% 이득이 나 있는데 이거 빠르게 한 10%대 이득밖에 못 보고 정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거 아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조 단위로 들어옵니다. 하루에 막 1조 이상씩 들어오게 되면 지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3% 4% 그냥 폭등해 버립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천천히 사도 돼. 그거 미국이 지금 빨리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미국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문제고 한국 증시 그냥 천천히 해도 돼. 삼성전자 좀 눌러놓고 아직까지 눌러놓고 슬슬 쇼커버링 하자. 그렇게 하면 이 쇼커버링의 속도에 따라서 지수도 반영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다라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슬슬해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에 따라서 지수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한 4주째 계속 요건 안 바꿨습니다. 제가 그냥 반등 계속. 네, 그리고 1차로 말씀드렸던 게 2,450 왔는데 근데 지금부터는 미국 시장하고 또 동향들 다 지켜보지만 또 이번 주가 휴가 시즌이죠. 또 휴가 시즌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휴가를 내시고 요즘 보니까 그냥 주변에서 몇 친구들은 휴가 내고 열심히 매매하는 친구도 있고 휴가 내고 휴가지 가서 열심히 매매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휴가니까 뭘 그런 거 그냥 좀 포지션 맞춰놓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등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가느냐 이거는 중기적으로 아직도 숙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얼만큼 올라왔을 때 또 현금을 다시 확보해서 시장의 출렁임을 대비하느냐 이게 앞으로 핵심인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잘 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1, 2주 전까지는 제가 낙폭 컸던 대형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딱 시장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흐름들이 바뀌어 있어요. 대형주는 이제 약간 묶어놓고 쇼커버링 될 만한 종목들을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막 바바박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이런 거 보세요. 이것도 공매도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한 3%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발행 물량의 3%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었죠. 그리고 또 이거 되겠어? 아직 2차전지 쪽은 퍼가 워낙 높으니까 그냥 눌러놓고 있다가 나중에 해결해도 돼라고 하다가 이번에 또 장기 양극재 공급 나오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야 빨리 해 하면서 이렇게 쫙 들어오는 이런 거. 공매도가 깜짝 놀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정리 안 하게 되면 손실 볼 것 같다.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한 두어 달 전에 들어왔던 공매도들 손실 보고 정리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해야 돼. 아유 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렇게 그들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달 동안에 일단 본전에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두 달 동안에 들어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신용 이전하듯이 수수료 냅니다. 한 달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결과거든요. 물론 불법 공매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거는 수수료 안 낼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쪽에서 또 하나가 나온 게 하나솔루션.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것도 급하게 움직였던 거 하나가 첫째는 실적 잘 나왔습니다. 게다가 실적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차피 저 실적 나오게 되면은 태양광 쪽 핵심적인 거는 케미칼은 모르겠고 핵심적인 건 여전히 적자야. 그런데 올라오게 되면 계속 때리기만 하면 되지 뭐라고 하고 있다가 실적 적자에서 흑자로 딱 전환되고 BBB 법안이 딱 통과됐습니다. 아유 큰일 났네 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달 동안에 공매됐던 거 계산해 보니까 손해로 끝납니다. 이게 가져가야 될 교훈이거든요. 네, 요거 잘못 걸리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 공매도는 또 가장 큰 위험이 이게 만약에 급등하지 않습니까?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보통 보면은 하락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망한다 그러면은 이건 망한다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4만 원대 있던 그러니까 지금 3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도 단가가 4만 원이었습니다. 공매도 단가가. 그러면 만 원 먹었네. 이게 만약에 다 없어진다. 그럼 최대한 공매도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은 회사가 망했을 때 주당 4만 원. 이게 다겠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3만 원대에 있던 종목이 갑자기 뭔가 획기적인 변화, 무슨 갑자기 이 회사가 갖고 있던 본사 밑에
석유가 펑펑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와! 그러면서 갑자기 쫙 하고 올라가서 30만 원이 갔다고 생각할게요. 밑으로 내려간 거 3만 원, 올라가는 거 27만 원. 27만 원 가면 파산이에요. 공매도가 했던, 그러니까 9배, 10배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렇게 악랄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우리가 안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얼만큼 주가를 잘 밀어내서 내가 수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잘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도 보게 되면은 보통 헤지펀드 쪽에서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비용도 많이 들고 고생하는데 너희들이 알기나 아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가를 끌고 가면서 이 뭐 분석도 많이 하고 내는 거는 우리의 다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네, 자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매도 얘기 안 함. 예, 제가 왜 이러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중소형주가 조금 탄력이 강하지만 이게 코스닥 쪽에서 나오고 있는 변화를 봤을 때는 시종장고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같이 조심하면서 즐기자. 이게 제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저 815에서 저 머리 좀 이상하게 옆으로 이렇게 쏠린 사람이 나와서 이거 괜찮대. 근데 괜찮대라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저희 뭐 이상엽 이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종목들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좋은 거는 관심 종목에 다 넣어보세요. 넣으셨다가 변화가 나올 때 아니면 차라리 그냥 지금 같은 장세 정도에서는 한번 움직이게 되면 매수가 훅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장중 단타 이런 걸 유도하는 방송은 아니어서 이거 815 임 대표님의 개인적인 투자 의견입니다. 네. 그건 다르게 815의 공식적인 의견은 다르지만 오래 하다 보니까 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흐름 봤을 때 또 시장에 맞춰가는 전략을 봤을 때 중소형주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대응하자라고 되면 말씀드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뭐 이렇게 먹어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거기서 한번 살짝 들어갔다가 뭐 한 2, 3%는 나온다. 오늘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시고 나오시면서 그냥 아유 그래서 저놈이 종목 얘기하는데 좀 치네 이 정도로만 해서 에이 그러면 됐고 오늘 이건 좀 수익 났네 30만 원 벌었네 그러면은 내일 또 요 사람 오전 라이브 시황에서 무슨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시고 또 거기서 종목 나오게 되면 관심 종목 넣으셨다가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종목들이 일단 첫째 그렇게 완전히 막 그 적자 2년째 나고 부채 비율 막 엉망이고 회사 돈도 없으면서 그냥 테마만 따라준 종목 이런 거 얘기 안 드립니다. 이왕이면 저희 같은 단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덜 먹더라고 하더라도 펀드멘탈 돼서 약간 주도주에 가까운 종목들로 들어가야 나중에 손절할 때도 그나마 좀 덜 그러니까 이 정도쯤에서 손절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저희가 보는 예측할 수 있는 수준 쪽으로 가죠. 근데 이게 약간 저희가 표현한 건 랄라리 같은 종목이면은 그냥 기술적 분석이고 뭐고 그냥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나중에 꺼질 때 보게 되면 거의 힘없이 꺼지는 이런 현상들 이걸 보게 되면 대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얘기하시게 되면은 공부도 같이 해보시라. 저 사람 얘기한 게 맞나? 그리고 내가 보는 것과 어떻게 비유가 맞을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무조건 815가 다가 아니다. 예, 815 다 아닙니다. 네, 제가 같이 의심하고 공부하고 이게 저희의 목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주간 동안에 한 주 동안 무슨 종목 얘기했나 한번 보고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종목을 다양하게 얘기 드렸는데 첫 번째로 자동차 부품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한라홀딩스였습니다. 이 종목이 이날 혹시 정리하신 분 있으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한번 거래 들으면서 훅 들어온다. 파세요.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장기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보는데 이거 이때 한라가 자사주 소각한다고 나왔었죠. 회사가 자사주 소각한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래 라고 했다가 내려오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건설주인데 잘 모르겠는데 한라 이 밸류 보면은 참 엄청납니다. 이런 종목도 싸긴 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보고라도 한번 정리할 때는 정리하고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게 됐을 때 한라홀딩스도 똑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변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챙기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 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은 쌉니다.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 뭐 사지? 근데 좀 축 처졌을 때 한번 사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쪽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아이고 좀 잘했죠? 예, 잘한 건 잘했다. LS 일렉트릭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 대표님 계셨어야 되는데 여기가 계시고 유학교 방송 예,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네. 목요일 날 쭉 뻗었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듯이 신재생에너지는 따라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냥 핵심은 전력기기 쪽이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게 현대일렉트릭, 네, 그리고 LS일렉트릭 이 정도는 챙겨보자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일렉트를 더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요? 아유 몰랐죠. 초심을 잃지 말자. 네, 이렇게 가는 단계죠. 그래서 주식 좀 쳐야죠. 예, 이렇게 가고 있고 아마 이 실적 발표 내면은 실적 발표가 됐나요? 이게 제가 확인이 좀 덜 됐는데 실적이 나왔네요. 2분기 영업이익 이거는 HD 현대인데요. 이건 잘못 봤고요. 지금 HD 현대 영업이익 죄송합니다. 안 나왔나요? 이거 알기로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후 때 체크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게 만약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그 들어갔던 물류비부터 원자재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변압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자재들 다 떨어지겠죠. 뭐 알루미늄부터 구리, 철 다 떨어진다. 수익이 한 분기가 위축됐던 게 확 솟아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진다, 큐도 좋아진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보유 아직 갖고 있는데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실적 발표 나오고 저희 그거 있죠. 이렇게 좋게 나오면은 실적이 또 피크아웃 그러면서 출렁이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고 여전히 출렁이 나온다 또 사세요. 지지권 보고 또 접근할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신재생에너지만큼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좀 작은 종목이면은 재룡전기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룡전기 네 여전히 고점에서 안 밀리네요. 그냥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패턴 이런 거 봤을 때는 다 이쪽이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외국인 기관 쪽에 종목을 넣어놓고 말씀 못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말씀 못 드리니까 올라가네요. 네, 월요일이니까 요 정도쯤.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앞으로 포스코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와 합병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밑에 있는 쪽으로 있던 회사를 에너지 쪽으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로 쉽게 말씀드리면 몰아주는 거죠. 네, 몰아주는데 합병 비율을 가지고 분명히 장난을 칠 겁니다. 이거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장난칩니다. 왜냐면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출렁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LNG에 관련된 쪽에 강자로 바뀝니다. 인터내셔널은 쉽게 얘기하면 상사죠. 옛날에 포철 상사, 포항제철, 포스코 상사에서 이쪽이 들어오면서 이제 미얀마 가스전을 공급받아서 에너지가 LNG 복합 발전으로 끌고 갑니다. 요 LNG 쪽에 맛집으로 바뀌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변할까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러다가 아마 포스코의 합병 비율 가지고 또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또 출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런 때 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오르비텍, BHI, 원자력 관련된 쪽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빠지죠, 오르비텍. 아마 박스권 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음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번 전환될 겁니다. 이런 쪽에서 박스권 하단부 쪽 아직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BHI, 밀리지도 않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의 가장 중심적인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다른 종목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저한테 하나 탑픽을 꼽으라. 요 놈이 아니죠. 예, 이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을 잠깐 볼까요? 월봉인데요. 한때 저희 2008년도, 2011년도 그때 MB 때 그리고 2008년도 때가 요때죠. 2010년도, 2011년도 요때요. MB가 가서 아랍에미리트 가서 수주하고 그때 나왔던 변화가 이때 보게 되면 주가가 3,000원대 있던 주가가 얼마까지 갔죠? 27,000원 장중에
다 7배 올랐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원전 수출력과 함께 가동됐던 모습들인데 이때 초기에 나왔던 국면을 보게 되면 3만 원대 있던 주가가 12,000원대까지 금방 달려갑니다. 이런 강한 패턴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BHI도 이번에 돌아가면서 이제 시작이 여기서 만약에 시작했다. 한 3,500원대 시작했다. 뭐 똑같이 가는 이런 건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 비슷한 수익률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많이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회사 내용은 충분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들 언급드렸기 때문에 같이 보고 한번 내용들 살펴보시고요. 맞다 생각하시게 되면 저점에서 잘 사서 이번에 원자력에 어차피 이번에는 사이클이 에너지입니다. 무조건 핵심은 에너지에 포인트를 맞추고 거기다 이제 지금 저는 지금 정유주가 가지고도 문의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유주가 정제 마진이 지금 급격하게 악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진 정도 이 밑에까지 나오다 보니까 정유주 재미없죠. 그럼 정유주가 이렇게 재미없으면은 미국의 정유주들은 어떨까요? 미국의 정유주들은 조정을 받아도 다시 오늘 보니까 또 쉐브론 이런 회사들 보면은 다시 실적 좋다고 그러면 팍 하고 올라가요. 한국만 더 좋은 고도 설비 갖고 있는 S-오일 같은 경우는 실적 좋다. 여전히 밀어버리는 이런 현상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유 쪽도 안 좋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급격히 악화됐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시점입니다. 그리고 정제 마진이 이렇게 좋은데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 시점이고요. 요 마진을 가지고 반대로 움직이시는 게 정유주의 매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시 샀는데 10만 원대 샀는데 지금 9만 원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마진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또 매도할 수 있는 게 나올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쭉 나왔을 때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번 사이클에 맞다. 왜냐면 너무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를 대응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온다.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잘 지켜보시고요. IS 동서 좀 시간 걸릴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당장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을 움직일 만한 업황의 사이클, 즉 사이클이 아니라 업황의 힘, 건설업 지금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건설업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현대건설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대건설은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금 상대적으로 올라왔죠. 이거는 저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쪽입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하시고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뷰웍스 바텍 이런 쪽이 약간 또 이제 또 새로 바이오 관련된 쪽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뷰웍스 실적 발표하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혹시나 이거는 제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인 거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아주 짧게만 보겠습니다. 요날 저가가 쉽게 말씀드리면 43,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즉 4만 원대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에 좀 한번 이제 출렁임 맞고 움직이면 되는데 이제 실적 좋은 종목인데 이렇게 되면은 조정이 얕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스권 요 단계들 한번 찍을게요. 가격을. 이러면 무슨 815 리딩방 아닌데? 요 가격대 이탈하게 되면 안 좋습니다. 너무, 잠깐만요. 너무 많이 찍었네요. 네. 여기보다는, 약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박스권에 하단부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올라오는 단기 평균선과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요 정도 흐름들, 가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이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에서 종목 상담을 할 때 가격을 명시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또 하네요. 이렇게 규제가 많죠. 그래서 이 정도 부분까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가격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요.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바텍, 오스템 임플란트도 가는데 그렇게 좋은 너는 왜 못 가냐? 라는 논리인데 혹시나 지금 이제 위쪽에 딱 중기 지지권에서 멈춰 있죠. 이걸 가지고 한번 레벨을 딱 시도한다. 이때까지를 보시되 이게 좀 무거워진다. 지금 아마 월, 화, 수 그러니까 수요일 정도까지 무거워서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냥 파세요. 이거 또 무거워집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거래가 줄다가 확 하고 돌파하는 모습들이 이제 조만간 나와야 돼요. 한 3일 정도 안쯤에는. 근데 계속 무거워진다. 아닙니다. 그럼 무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서 대응 전략 짜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말씀드렸던 게 디지털 여성.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거로는 메가스터디 교육이 지분평가 나오고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우리도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회사.
근데 중요한 거는 딱 시도했다가 지금 저항권에서 못 갑니다. 회사는 되게 좋아요. 매출도 지금까지 한 번도 꺾이지 않을 정도로 꾸준하게 대성 마이 팩 이걸 가지고 꾸준히 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딱 패턴으로 보게 되면 저항선 돌파를 못할 것 같다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빠르게 손절하십시오. 이건 그냥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요거 끝나고 저항선 돌파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가격 조정이 나오든가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너무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이거 갖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큰 손해 안 있을 겁니다. 2, 3%대 정도만라고 하게 되면 좀 기다릴 자신 없으시다. 그러면은 짧게 끊고 나오면서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더 제 스타일하면 맞다.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이비전 시스템 이거는 이제 애플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마음이 급하네요. 예, 지금 주가가 또 아까 디지털 아까 그거 본 거 뭐죠? 예, 바텍하고 거의 비슷하죠. 위쪽에 그러니까 모든 주가는 일단 이 위쪽에 들어온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기 저항권 위쪽으로 와야 움직임이 나와도 빠르고 가볍게 움직입니다.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해봐야 거의 저항을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가 팔자리예요. 거기서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오면서 전환을 시키는 모습들이 나와야 이거 이제 가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렵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위쪽에서 뭔가 에너지를 딱 웅집하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하나만 볼까요? 예전에 이거 올라가기 전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이런 때죠. 이런 때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내렸다가 멈춥니다. 그 저항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강의를 잠깐만 30초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데서 앙축받고 쭉 올라가죠. 그러다 또 밀려옵니다. 또 들어오죠. 근데 안 밀립니다. 지지를 계속 하죠. 이런 패턴들이 몇 번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쉽게 밀릴 종목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데 기업 내용들이 좋습니다. 사야죠. 그래서 사다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즉 핵심은 지지권에서 얼만큼 안 밀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아이디가 유지가 되느냐 이런 쪽에서 패턴이 나옵니다. 이런 날도 밀어버리는 거 보면 참 이걸 보통 저희가 뭐 세력이라고 하나요? 네. 그리고 잘 모르겠고요. 가다가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만약에 이렇게 밀어놨으면은 이날 전저점 때 깨고 밑으로 확 꺼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사람 갖고 논 거죠.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항상 보게 되면 다 위쪽에서 움직입니다. 거의 다. 이런 거의 패턴들이 지지권 위에서 그리고 저항권 위쪽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종목과 한계가 같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금양 얘기 안 드렸습니다. 자꾸 보니까 어디 검색어가 금양 김민수로 나온다고 하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네, 다음에 아모그린텍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가 맞춰가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던 흐름들이 지금 이제 저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요 라인이죠. 요 라인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조정받고 힘을 내서 돌파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또 다음 주 초반에 나와야 될 숙제고요. 그래서 지금 요 한쪽에서 근데 또 이번에도 이날 고가가 지금 보게 되면은 13,000원대 13,200원. 월요일날 시도를 하는데 요 고가 라인에서 멈추고 빠진다 그러면은 약간 차트로 보게 되면은 이중 고가 만들고 빠지는 겁니다. 이런 거 안 좋죠. 가장 좋은 거는 힘있게 들어갈 거는 이 고가를 안착을 해버리고 월요일 화요일 조만간에 요 위쪽에서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박스권 상단 풀을 돌파하겠구나 라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거죠. 근데 거래량은 지금 거래량 갖고 안 됩니다. 이걸 충분히 소화하는 거래량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나오게 되면 레벨업 돼서 돌파를 시도하겠다. 근데 회사 내용이 지금 시점에 맞습니다. 복합 자석 물질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폴더블 폰 보게 되면 저희가 이게 딱 접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들어갈 때 같이 연결되는 물론 다른 거 많이 합니다만 폴더블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폴더블 폰 잘 팔리면은 수혜를 받겠죠. 그런 쪽도 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할 때 또 모멘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혜는 있는데 단점이 하나 실적이 아직 이만큼 나오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면서 움직일 때는 또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보시되 지금 이렇게 고점을 막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저가대가 깨지면 안 됩니다. 유지가 되면서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로 저가 흐름이들이 하나, 둘, 요 흐름, 표현을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기술적 분석은 체득한 게 많아가지고 뭐라고 시스템 돼서 막 이럴 때 뭐 멋있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저가대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그냥 손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언제 뭐 제가 기술적 강의 할 때가 있겠죠. 예, 지금 보니까 저희 815 머니톡에서도 강의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임 대표님이 저한테는 그런 얘기 뭐 권유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너 뭐 틱 하시는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저한테는 예, 뭐 기회가 오겠죠. 오게 되면 하고 아니면 그냥 열심히 매매해야죠. 네. 안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또 종합해 보게 되면 LG화학. 네. 말씀드렸던 걸로 사고 싶다. 저도 끌립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리포트 8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추천을 하게 되면 저는 안 삽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안 사니까 올라가네요. 네. 근데 사고는 싶어요. 요 LG화학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재 쪽으로 바뀐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편입을 시켜야 될 건데 같은데 지금 패턴도 좋아요. 고점대에서 쭉 증권사들이 그렇게만 얘기 안 나서서도 들어갈 텐데 그래서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실화가 돼서 LG화학이 2차전지 소재 쪽으로 확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제 예상은 이 가격은 절대 아닐 겁니다. 네, 하면 80만 원대 이 정도까지 시총을 보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까지 보고 이제 또 분위기 보면서 한번 대응해 보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CS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거래량 실고 한번 쭉 움직였죠. 갭상승 나왔고 이거를 또 분봉 딱 이 패턴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분봉 매매 설명하기 딱 좋긴 한데 뭐 이제 기회가 오겠죠. 뭐 임 대표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뭐 이런 매매 특징인데 근데 이때는 왜 팔아야 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파는 자리가 딱 보이죠. 예,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예, 일단 왜냐면 단기적으로 어제도 그런 얘기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 가격대 부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CS 베어링 말씀드려서 여기 쪽에서는 한번 팔아야 되는 가격대를 말씀드렸고, 가격 말씀드리면 안 되죠. 여기 말씀드렸고, 그 밑에 대한 변화 언급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쭉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팔고 다시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 떠나서 CS 베어링은 CS 윈드가 확장을 시켜가면서 나오는 핵심적인 베어링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큰 날개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구슬 같은 거 여기 들어가서 이 그 구슬이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또 다른 안에 또 이걸 뭐라고 알았는데 용어를 원형으로 된 이게 같이 돌아가면서 맞물려줘야 잘 돌아가고 또 마모성이 없고 하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디테일에 약합니다. 제 공대였으면은 와 쫙 하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수학식 막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이 돌아갈 때 이 파이는 얼마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거를 설명하신 분이 공대 거일 것이더라고요. 지난 한 몇 개월 됐는데 이분 거 그러니까 풍력 그 구조를 보면서 한 3번 봤어요. 제가 보려고 하다가 한 10초쯤에 10분쯤에 잠들고 어쩔 수 없습니다. 문과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나왔던 것 중에 베어링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매매는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탄력도 기업 종목의 탄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똑같이 CS 윈드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영역은 매매는 베어링으로 하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가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또 흔들리면 기회 나올 겁니다. 잘 찾아서 또 매매를 해야 될 걸로 말씀드리고요. 또 뉴프렉스 이거는 간당간당하죠. 지금 아직은 딱 변화가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패턴을 보게 되면 오래 걸려요. 지금 이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오래 걸렸다가 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도 좀 턴하나 싶었더니 못 턴해요. 그래서 턴을 해야 다음 자리로 갑니다. 근데 지금 턴을 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위에 내려오는 요 선들이 이제 확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횡보를 했다가 기다리는 시간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은 안착해서 들어올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종목의 스타일은 뭔가 이제 딱 보시게 되면 조만간 뭔가 턴하기 좋게 만든 자리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는 실망이 나거든요. 그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저죠. 예, 제가 얘기했던 종목이 약간 분출할 시점들의 종목들이 많은데 그 분출하는 시기가 좀 오래되거나 안 나온다. 그러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도 찐시황을 한 2달 했나요?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가족 같다 보니까
가족 매일 뵙는 것처럼 채팅창에서도 이제 거의 익숙하시더라고요. 같이 오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낯이 익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제 패턴들을 좀 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될 때 안 되면은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정리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손절은 짧고 근데 정리했더니 또 팍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게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그중에 그래도 한 10개 손절하고 한 개 제대로 먹어도 계좌는 플러스가 납니다. 그것도 많이 납니다. 그게 경험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손절 많다고 해서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매매를 5번 했는데 4번 손절해도 됩니다. 한 번 제대로 딱 걸렸다 그러면 2%, 3%, 2%, 3% 했다가 이게 16% 계좌는 수익 납니다. 이게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시도를 하는 거죠. 계속 들이대는 거죠. 들이댔다가 아닌 것 같아 나온 거 아닌 것 같아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긴 것 같아 라고 하셨을 때 나오는 걸 가지고 계좌가 움직이는 거에 이런 좀 짧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도 나와요. 그러니까 와 오늘 좀 붙네 그러면서 들어갔던 것보다 수익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좀 자만감에 따라서 맨 마지막 종목을 관리를 못했다. 오늘 오전에부터 수익 난 거를 다 그냥 토해내고 나오는 경우도 나와요. 근데 기분이 언제 찝찝하냐? 그런 날이 더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만감에 빠져서 매매를 너무 느슨하게 했구나 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날은 제가 예전에는 막 일기 썼어요. 그래서 막 그 붉은색으로 푸른색, 파란색으로 했던 거 하여튼 막 해놓고 이런 날에 내 심리를 잘 못 다스렸다 그러면서 막 해둔 적도 있는데 아직 집에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가서 과거 일기장을 펴고 네. 덥습니다. 네, 더운 날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삼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교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되면은 삼바는 제 갈 길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말씀 못 드리고요. 요 정도 라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스권으로 오래 기웠던 횡보했던 가격대가 왜 안 찍히죠? 네, 이게 이탈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이시죠? 요 정도가 딱 이거 돌파했을 때 거래 늘어나는 거, 예, 요 정도에 안 빠지게 되면 그냥 우상향으로 계속 그러면은 긴 시각으로 볼까요? 거의 박스권을 얼마나 오래 기웠습니까? 거의 8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거를 이제 실적과 함께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봐도 충격받고, 여기 이제 고런 패턴들이죠. 야, 참 이거는 장기 패턴, 장기 종목이네.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도 보세요. 아주 장기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 얘기하다가 거의 그 월봉상의 중요한 지지권까지 딱 오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쭉 하고 폭발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죠. 이때가 2019년도 바야흐로 9월. 네. 야, 이런 때 할 때는 완전히 사고 기다리는 때인데. 야, 근데 이게 지금도 패턴으로 보게 되면 월봉상의 패턴, 물론 아주 싼 데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기간 조정 마무리해서 다음 단계로 쓱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거는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86만 5천 원이니까 딱 한 주. 네. 이거 뭐 무슨 공모주처럼 하나요? 네. 그건 아니고 조금 몇 주라도 한번 사보셔서 한번 장기 투자의 패턴이 어떻게 갈까라고 연습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장기 투자도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서 종목에 따라 다르죠. 예, 그런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종목은 또 얘기가 안 나옵니다. 네, 이런 슬그머니 하고 또 움직여서 어느 순간 보니까 증권방송에서 다 특징주,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돌파하나 안 하나 막 이런 거 나올 때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또 그때 관심 갖죠. 근데 이런 흐름들은 그렇게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 네, 대한전선. 이거는 말씀드리면서도 좀 약간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장중에 밀렸다가도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가 났거나 아니면 이건 작은 종목이니까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날도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 관리와 가격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영상 보시면 나올 겁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지금 이제 역배열이어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저항 밑에 있어도 제 느낌이 그랬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전력기기 쪽 다 가는데 전선도 하나의 또 전력기기에 포함되는데 얘도 분명히 한번 반응할 것이다. 근데 좀 또 중소형주 움직이는 패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공격적으로 말씀드린 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패턴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폭발적인 패턴으로 한번 나올 수 있는 것들. 근데 지금은 역배열이다 보니까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실적 발표하거나 한번 주가가 폭발이 한번 쭉 나온다. 팔고 나오세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은 거고, 그런 쪽에서 보시고, 구리 가격 떨어졌다. 실적 좋다. 한번 쭉 그냥, 감사합니다. 역시, 민수형 최고! 이러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잘 하시되, 그때 말씀드렸던 유형 가격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또 그것도 바로 나오시고, 네. 아니면 나오자. 네. 그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 사람은 조금만 하면 나오래. 저래 가지고 돈 벌 수 있겠어? 예. 돈 번 사람을 제가 데려올 거고요. 네. 돈 번 사람 데려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종목과 그리고 또 시황 관련된 얘기 쭉 하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 꼭 드려야 될 얘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어제, 일정 끝나고 집에 가다 죽을 뻔했습니다. 더워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다 괜히 잘못하고 이걸 또 입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뭐가 뚝뚝 흐르더래요, 등에서. 이걸 벗고 갔어야 되는데 또 막 무슨 생각하다 보니까 골똘해서 지하철 내려서 그냥 오느라고 거기서 이제 그런 또 고행을 했습니다. 네. 고행자의 입장으로 또 주식은 가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아니면 팔라 뭐 여기선 뭐 정리해라 뭐 이런 얘기 드리다 보니까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갈 종목은 언급은 드리죠. 이런 거는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됩니다. 라고 했던 오늘도 벌써 두 종목이나 있었네요. 세 종목이나 있었네요. 네,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네, 이런 건 제 뷰인데 참고해 주시고 또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시원한 여름 되시고요. 그나마 6월 달로 좀 리스크가 어떻게 했던 건 지나갔습니다. 6월 달, 7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8월 달은 조금 낮기를 바라면서 시원하고 또 휴가지시면은 또 주식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휴가지에 잘 쉬셔야 그 다음에 8월이 좋고 하반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럴 때는 그냥 가족과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아이들과 너 여자친구 있어 없어? 이런 거 훅 들어가지 마시고요.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이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그랬다가 대화를 하는 법칙이래요. 근데 네, 저도 이런 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대화하시고 또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도 힘내서 화이팅하는 한 주가 돼서 월요일에 또 뽀송뽀송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까지는 찐시황 세러데이맨 이만 집에 가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